얘가 속에서 뭔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아물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좁쌀인 것 같은데 염증성으로 변화할 것 같은 여기에 발라주고요. 이건 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탐티들한테도 진짜 많이 추천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세안 마쳤고 스킨케어 바로 해줄 건데 이거를 되게 비탐티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스팟 제품을 되게 여러 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탐티들이 이거를 한 번에 다 같이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어떤 부위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지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스킨케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안하고 물기 톡톡 바로 제거해준 다음에 첫 번째로 바르는 게 클리어틴 외용액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약국템 리뷰부터 시작해서 여러 영상에서 정말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클리어틴에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콜라보 요청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이번 영상이 아니더라도 항상 소개드렸던 제품이고 실제로 제가 다 쓸 때마다 약국에서 계속 재구매해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평소에 매일 하는 스파 케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세안 직후에 클리어틴 외용액 2%를 얼굴에 이제 발라주는데요. 얼굴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는 게 아니라 트러블 고민 부위나 약간 그 살짝 부근만 발라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마 부위를 좀 신경 써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이렇게 발라주고요. 큼직한 여드름 케어용으로도 전반적으로 발라줍니다. 여드름 난 부위는 다 톡톡 발라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바르다가 액이 나오는 그 겉면이 살짝 마르면 손에다가 다시 꾹꾹 펌핑해준 다음에 얼굴에 다시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다시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메인 성분이 살리실산 2%인데요. 이 살리실산이 각질 제거랑 피지 분비를 감소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또 여드름이 모공에 이렇게 각질이 덮여가지고 더 유발되거나 이제 더 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마는 좁쌀 존이거든요. 여기는 약간 큼직이 존, 볼이랑 턱은 화농성 염증성 존이라면은 이마는 좁쌀 여드름 존이에요. 옛날만큼 엄청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꾸준히 있는 정도? 그래서 저는 첫 단계에서 바로 클리어틴 외용액 2%를 트러블 위주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는 동일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부프로펜 피코놀이랑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성분이 들어간 클리어틴 이부 더블 스파통 연고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브루펜 시럽 감기약 아시죠?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부프로펜인데 그 성분을 여드름 치료제로 재해석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서 특히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뭐 다른 스파 케어를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평소대로라고 하면은 원래 하던 스킨케어를 이 다음에 바로 해줍니다. 제가 이따가 나가야 되는 약속이 있어서 또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보습을 잘 채워주는 가벼운 크림 하나만 딱 발라주고 끝낼게요. 이거 더레파이블랑도 올리고 히알루론산 카밍 크림. 이거는 제가 한 통 또 잘 야무지게 비우고 다시 사용하는 크림인데요. 지금 사용하는 애들이 걔네랑 되게 비슷하다. 저 환절기 피부 뒤집혔을 때 2주 만에 가라앉힌 그 스킨케어 루틴? 그거 소개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 소개드렸던 제품이 클리어틴이랑 더레파이블랑도 크림이랑 티트리 오일 이렇게 3개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렌징 제품에서 또 다른 게 있었고 아무튼 이 크림은 진짜 제가 좋아하고 메이크업 전에도 항상 바르는 게 정말 가볍고 수분감을 준다는 게 피부에서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만졌을 때 막 특별하게 묻어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고 막 개기름 올라오지도 않고 근데 속에서 보습이 진짜 다음날 늦게까지 오래가요. 뭐 이러면 제가 세수 늦게 하는 게 걸리기도 하지만 이건 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탐티들한테도 진짜 많이 추천드렸는데 비탐티드 후기도 상당히 좋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기 전에는 얘나 아니면 이거 프릴리안 세럼이랑 크림 요 조합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얘네가 좀 진짜 잘 안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클리어틴 외용액 2% 사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보습을 좀 챙겨가지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는 나머지 스파 케어를 해주는데요. 제가 뭐 평소에 이거를 다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위별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은 딱히 그런 게 안 보여서 안 붙였는데 만약에 큼직한 낭종성 여드름이 있다고 하면은 클리어틴 외용액 2% 바르기 전에 이거 니들 패치를 먼저 붙였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막 심하진 않은데 여기 턱 부위에 살짝 약간 안에서 부어오른 듯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얘가 속에서 뭔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아물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어서 만졌을 때 아프거나 이러진 않는데 속에 뭐가 있다는 건 느껴져요. 그래서 얘를 한번 닦아주고 이거 니들 패치를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원래대로면은 그냥 세수하고 바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클리어 팁 이용해 발라줘요. 이거 아크로패스 니드 패치 그 구매하면 안에 같이 들어있는 약간 소독할 수 있는 솜 같은 건데 사용감은 알코올 수압보다는 살짝 조금 더 약한 느낌? 접착이 잘 돼야 되니까 주변을 다 닦아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꼭꼭 누르면서 꼼꼼하게 붙여줄게요. 안에 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눌러주는 게 중요하대요. 안에 갇혀있는 애들은 뭔가 겉에서 뭘 바르고 이래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다른 패치보다 이렇게 좀 니드 패치 있잖아요. 니드 패치 사용하면은 뭔가 터져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 속에서 그냥 잠잠하게 가라앉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비탐찌들이 언니 저 속에서 땅땅한데 아프고 압출은 안 되는 여드름이 났는데 어떡할까요? 할 때마다 제가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 니드 패치를 되게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물론 비탐찌들도 호불호가 살짝 갈리긴 하지만 제 여드름 타입에는 없으면 안 되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템이어가지고 비싸긴 하지만 제가 떨어질 때마다 항상 계속 채워놓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빠질 수가 없죠. 우리 티트리 101.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 진짜 제가 공병 지금 거의 한 8개, 9개? 9개인 것 같아요. 9개를 만든 유일한 티트리 제품, 유일한 스팟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제품 사용하시냐고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거 사용합니다. 에스앤어브 티트리 101. 에스앤어브는 진짜 사랑하는,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얘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살짝 구멍이 열린 듯한 여드름 있잖아요. 속에서 갇혀있고 고름이 안 비치는 여드름보다 살짝 붉은데 겉에서 고름이 비치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항상 티트리 101을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좁쌀인 것 같은데 염증성으로 변화할 것 같은 여기에 발라주고요. 조그만하게 신경 쓰이는 애들도 거의 티트리 오일로 다 발라주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자극을 못 느끼고 피부에 잘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넓적하게 바르는데 여러분들은 콕 이렇게 바르거나 살짝만 이렇게 좀 지그시 눌러주고 지나가도 충분히 발리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문지른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얘가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사용감이 조금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을 참고하시고 너무 많은 양은 쓰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뭐 엄청 심한 건 아닌데 모낭염이 살짝 난 게 있어요. 평소였다면은 굳이 안 바를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살짝만 발라볼게요.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이사하고 나서 모낭염이 조금 나요. 근래 들어서는 났던 적이 없는데 약간 이사하면서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약간 나더라고요. 얘는 항생제가 들어간 연고여가지고 막 맨날 케어해주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모낭염이 너무 심하게 번져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을 때 그때 약간 응급처치용으로 사용해주는 연고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 부위에 사용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발라줍니다. 정말 극소량만 사용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사용 기한이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얘는 같은 부위에 10일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뭐 에스로반, 베아로반, 박트로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10일까지도 사용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얘는 모낭염에 바르면 거의 2, 3일이면은 그 모낭염 겉면이 살짝 굳어가지고 그냥 딱쟁이 져서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서 그냥 딱 필요한 부위에 2, 3일 정도 바르고 가라앉으면 끝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어떤 부위에 어떤 스파 케어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요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스파 제품들이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효과가 있고 진짜 듬직한 그런 애들인데 이게 타입마다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제품이 있고 별로 안 맞는 제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얘는 잘 안 맞았는데 얘는 또 잘 맞고 얘는 또 잘 안 맞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스파 제품 딱 한 개만 사용해보고 이거는 나한테 효과 없어 이런 거 사용한다고 여드름 없어지면 나는 이미 안 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는 그런 제품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차근차근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좀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제품들 테스트하고 그중에서 효과 있는 제품들은 따로따로 약국템 리뷰나 이런 거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제품들이 있으면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